대선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것이 바로 군 복무기간 이슈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벌써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국방부를 출입하는 서한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문 전 대표가 기간을 줄이자고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입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21개월이었던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고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 하사관 수를 늘리는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더 짧은 1년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복무기간은 항상 예민한 문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병 복무기간을 기존인 21개월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을 하루 앞두고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서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표심을 고려해서 문 전 대표와 같이 18개월 복무 공약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정작 얼마의 예산을 더 들여서 어떻게 사병 규모를 줄여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 전 대표 주장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볼까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우리 군의 규모가 적정한 겁니까? 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52만 2천 명 수준의 병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128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에 비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간부를 제외하고 나면 사병은 정확히 30만 명만 딱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문 전 대표의 주장대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게 되면 네. 매년 가용할 수 있는 24만여 명의 입대 자원 가운데 간부 입대나 대체 복무자를 제외하고 또 여기서 현역 판정률 85%를 적용하면 네. 16만 명만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30만 명에서 14만 명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겠다 이 얘기를 했나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족한 사병 규모를 간부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대두됩니다. 비용 문제인데요. 이 부족한 14만 명을 간부로 대체할 경우 1인당 연봉을 3천만 원만 잡아도 연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 군의 올해 국방 분야 총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으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네. 심지어 이 4조 원이라는 금액에는 관사나 교육, 또 4대 보험 등과 같은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간부로 대체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군 복무기간이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단축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 연령을 18살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요. 이 투표장에 나올 청년들의 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올해 18살인 1999년생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은 22살 미만의 남성까지 감안을 할 때 이 복무기간 공약에 영향을 받는 청년표는 최소 100만 표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가족과 친지 등까지 감안을 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당선인에게 39만여 표, 또 2009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57만여 표 차이로 패했으니 네. 이 군복무 기간에 영향을 받는 최소 100만 표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머릿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한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